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는 동안의 필수 요건이자 아름다움의 충분 조건인데요. 맑고 깨끗한 피부의 적, 바로 울긋불긋 솟은 여드름이죠.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과 자외선, 높은 습도로 인해서 피부를 더욱 지치게 하는 여름. 여드름 피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돼서 여드름 발생률은 높아지고 증상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여드름 피부를 극복하고 피부 미인이 되는 방법을 바로 공개합니다. 청춘의 상징인 줄로만 알았던 여드름. 이 여드름은 청소년기에 잠깐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성인이 된 뒤에도 여드름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생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와 흡연, 환경 오염과 잘못된 메이크업 등이 원인이 돼서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드름은 우리가 흔히 뾰루지라고 부르는 그런 광범위한 얼굴 트러블들을 여드름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은 주로 모공에 피지나 이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게 되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 플러스 드름, 그래서 열이 들었다 해서 나온 게 여드름이라는 단어거든요. 피부적으로 볼 때는 피지 양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모공에 있는 각질들이 잘 탈락이 안 돼서 어떤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생긴다거나 세균이 번식하거나 혹은 또 모낭충 이런 부분들도 여드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지금 몸의 전체적인 어떤 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얼굴 쪽에 국소적으로 순환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생기는 게 여드름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런 염증성 여드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 여드름은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80에서 95%가 경험했거나 현재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피부질환인데요. 발생하는 부위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구분하면 염증성 여드름, 비염증성 여드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비염증성 여드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랙헤드도 비염증성 여드름의 일부고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화이트헤드, 이것도 비염증성 여드름에 속하고요.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막 빨개가지고 만지면 아프고 하는 것들, 그런 화농성 여드름, 아니면 안에 결절이 생겨서 딱딱하게 굳는 결절성 여드름, 이런 것들이 다 염증성 여드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드름이 피부질환이긴 하지만 몸속 장기가 문제가 돼서 피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발생 부위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오장육부가 관여하는 얼굴에 부위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마는 심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코는 비장이나 위장 같은 소화기계와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전부 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드름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우리 주변에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속설들이 아주 많은데요. 주변의 얘기만 듣고 무작정 아무 방법이나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드름을 없애려고 한 행동이 다른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여드름 흉터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드름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를 알아봤습니다. 여드름 보면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좀 오염돼 보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안할 때 막 팍팍하고 세게 하고, 그리고 클렌징도 2번, 3번 여러 번 해서 자주 해서 오염물질을 없앤다. 또 혹은 모낭충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자극적인 어떤 세안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세안을 강하게 하면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먼지만 닦아낸다고 화장품만 닦아낸다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관리하시는 데는 더 편하실 거예요. 우선 여드름은 원래는 짜야 되는데
이제 짜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짜면 잘 못 짜니까 흉터나 뭐 자국들을 남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여드름들이 났을 때 짤 수 있는 여드름들도 있어요. 노랗게 고름 나오는 것들은 뭐 면봉을 가지고서 이제 바늘로 살짝 찔러가지고 이제 뭐 고름이 조금 뭐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볍게 짜는 정도 수준으로 그 노란색이나 뭐 흰색 이제 고름성 여드름들 이렇게 짜시면 되는데, 그 염증 여드름이 생겼을 때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거의 악화될 가능성도 또 굉장히 높고, 그게 이제 민간요법인데,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코올이니까 뭐 소독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소주 같은 경우는 도수가 높아요.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알코올 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과 같은 경우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닌 만큼 먼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적외선 체열 검사, 스트레스 검사, 피부 진단 검사 등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드름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하다 보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인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은 근본적인 원인이 몸 내부에 있는 거예요. 몸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몸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뭐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뭐 체열 검사라든지, 뭐 피부 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또 피부 검사라든지, 그리고 뭐 한방적인 어떤 진단법, 뭐 진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환자분의 어떤 부분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거를 포커스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간이 문제다, 뭐 콩팥이 문제다, 뭐 심장이 문제다, 혹은 다 문제다, 아니면 국소적인 뭐 혈액순환이 문제다,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뭐 한약이라든지 뭐 침, 뭐 약침, 뭐 추나 뭐 이런 뭐 뜸, 뭐 이런 한방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한방 치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 자체는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 거니까 얼굴 쪽에 어떤 염증 반응이나 어떤 뭐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같이 병행이 돼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넓은 모공과 여드름 흉터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데요. 깊게 패인 여드름 흉터는 자연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드름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쨌든 여드름이 났을 때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는 또 유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유지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이제 몸 내부적인 문제들을 잘 이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 관리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게 물론 이제 여드름에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드름에 좋지 않은 뭐 밀가루라든지 뭐 이제 가공식품들, 뭐 술, 뭐 이런 이제 음식들 같은 경우를 잘 조절을 해서 잘 안 먹는 쪽으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좀 몸을 잘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평상시 몸 자주 움직여주시고, 몸 따뜻하게 해줘서 이제 뭐 혈액순환 좋게 만들어주고, 뭐 사우나나 뭐 반신욕 같은 거 해서 땀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밀가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피하고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채소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줘서 여드름 개선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드름. 더 이상 청춘의 상징, 한때 생기는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자신의 첫인상을 지키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하루빨리 여드름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